자,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새구리 입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입문서가 있는데 입문서로 수업을 안 하고 프린트로 하냐고.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입문서로 안 하고 프린트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프린트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양을 줄이시라고.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양을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문서는요, 이제 1월 달 되시면 안 보시는 거죠. 1월 달에 또 입문서 보시면 입문서 있고 기본서 있고 그럼 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시점이 되면요. 책을 옮겨 타야 된다. 그래야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1월 달서부터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시게 하려고. 근데 또 거기다 막 줄을 거놓고 뭐 써놓은 게 있어. 그럼 또 볼 마음이 들잖아. 또 야, 이거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준비한 거예요. 깊은 뜻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우리 물권법 했으니까 물권법 얘기해 봅시다. 물권법이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냐면 14문제 나와요.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 데가 물권법이에요. 자, 민법에 총칙이 있죠. 그러니까 물권법에도 뭐가 있다?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물권법 총론이요. 여기서 몇 문제 나오냐면 4문제 나와요. 이게 좋은 게 민법 총칙은요. 10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나올 건지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에서 2문제, 의사표시에서 2문제. 그 의사표시에서 2문제인데 의사표시 논점이 5개잖아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다음에 효력 발생.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짓기가 어려워요. 민법 총칙에서 제가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문제가 뭐로 나온다? 사례로 나온다. 그렇죠? 그거 한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특정 지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특정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물권법은 특정 짓기가 좋아요. 어디서 문제가 나온다는 게 논점이 탁탁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총론은 민법 총칙하고 구조가 마찬가지다.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하셨으니까 물권법에서는 물권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권의 의의다. 자, 여기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물권의 의의는 여러분들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래서 뭐 한다? 채권하고 비교하신다. 그래서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그렇죠? 어떤 물건을요? 지배해야 되니까 현존해야 되고 두 번째 특정돼야 되고 세 번째 독립돼야 되죠. 그렇죠? 지배하는 어떤 권리? 배타적 절대적 권리다. 여기서 다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게 지금 금방 썼던 것처럼 채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뭐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그렇죠? 그런데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고 얘는요. 절대적인데 얘는 상대적이고 얘는 배타적이고 얘는 배타적이지 않고 거기서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자, 물권의 객체였죠. 물권의 객체가 뭐죠? 물건, 그렇죠?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요? 물건이 일단 현존해야 되고 왜 현존해야 돼요? 지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 물건이 멸실됐어요. 그럼 지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물건은 소멸하죠. 어떻게 소멸해요? 절대적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지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소멸하니까 나중에 흙 쌓죠. 성토하더라도 소유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두 번째는요. 특정돼야 되죠. 특별하게 정해져야 되죠. 요거 할 때 뭐 했어요? 뱀장어 하셨죠. 그런 기억난다니까. 뱀장어는 그렇죠. 그래서 자라면 내다 팔고 새끼 집어넣죠. 뱀장어 얼굴이 자꾸 바뀌죠. 그래도 특정성은 유지되니까 다시 계약할 필요 없죠. 그렇죠? 세 번째가 독립돼야죠.
이 독립하고 연결되는 게 그게 뭐다? 일물 일권주의다. 일물이 하나의 무슨 물건이요? 독립된 물건에는,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죠.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예요? 용익 물권은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예외죠. 그렇죠? 그럼 그 예외 뺀 나머지는 뭐가 돼요? 원칙이 돼요. 시험 문제 이제 그렇게 나와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저당권 뭐예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이니까 예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그렇죠? 자, 일권은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이제 배타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가요. 절대적이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렇죠? 법률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민법, 민사특별법이죠. 민법에서 인정해주는 물권 8개 있죠.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법은 뭐 했어요? 특별법, 임목법. 그렇죠? 임목법에서 임목 등기하면요. 토지로부터 수목이 어떻게 돼요? 독립이 되죠. 그렇죠? 임목 소유권, 임목 저당권. 그건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관습법은 딱 외우는 거라 그랬어요. 3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말고는 무슨 이유를 달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종류강제. 민법이 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 못한다. 그렇죠? 내용강제. 민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 정할 수 없다. 위반하면 뭐가 된다? 강행규정 위반이잖아요. 무효. 그렇죠? 무효. 이게 물권 법정주의고, 다섯 번째가 물권하고 채권하고 나란히 같이 있으면 두 개 양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섯 번째가 효력이요. 물권이 채권과 구별되는 무슨 효력이 있느냐? 첫 번째가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렇죠? 우선적 효력.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외가 나왔죠. 예외가.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항 요건 갖추면 뭐가 인정돼요?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뭐가 인정된다? 네,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대항력이 뭐예요? 1번 못빼. 그렇죠? 못빼 뭐예요? 방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못빼. 그 못빼가 뭐예요? 임차인은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양수인은 누구 지위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 누구한테 이전한다. 양수인한테 이전하니까 양수인이 보증금 빼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력이 첫 번째 우선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물권이 물권다워야 물권이죠. 그렇죠?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이게 물권에 의해서의 목차예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논점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 얘는 별이 몇 개요? 3개요. 별 3개 안 나오면 장치 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끝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내고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여기는 논점이 2개가 있어요. 총론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강론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총론에서 물어보는 거는 청구권자가 누구냐. 물권적 청구권자 누구예요?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자. 이것 때문에 뭐 말씀드렸냐면 부종성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물권 있어요. 물권에 여기 물권적 청구권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한다? 부종한다.
부종한다. 부종 무슨 뜻이요? 두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넓은 의미로 보면 둘 다 보는 거죠. 그렇죠? 얘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고 얘도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적 총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양도인 등기해줬죠.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양도인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권적 총권 행사해요 못해요? 못해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물권적 총권 행사해 못해요? 못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얘가 이전하면 얘도 어떻게 된다? 이전하죠. 얘가 이전하면 얘가 이전하는 걸 뭐라 그런다? 수반한다 그러죠. 수반. 그렇죠? 그러니까 수반성은 넓은 의미의 부종성의 하나예요. 수반한다. 그렇죠? 그런데 협의는 얘만 놓고 보는 거죠. 얘만. 협의 좁은 의미. 그렇죠? 얘만 놓고 보는데 얘가 여기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얘만 따로 띄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얘만 따로 띄어서 양도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게 협의예요. 그렇죠? 자, 그럼 상대방은 누구예요? 물권적 총권의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 현재 침해자가 누구예요? 현재 점유자.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갑의 토지예요. 여기다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무단으로. 그럼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어요. 무단으로 신축하더라도 건물 소유권 을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권적 총권 행사해야죠. 그러니까 건물 먼저 뭐 해라? 철거해라. 이게 방해, 제거. 그 다음에 토지를 반환해라. 내 땅이니까 그게 반환 청구. 그렇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지었잖아요. 무단으로. 무단이 뭔 소리예요? 승낙받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을이요. 병한테 이 건물 팔았죠? 자, 매매하고 인도해 줬어요. 자, 그럼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요? 예, 병이죠. 그러니까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철거 청구해야죠. 갑은 병한테. 물권적 총권의 상대방은 누구니까? 현재 침해자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병은요. 을이 무단 신축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이에요. 선이라도 그래도요. 물권적 총권의 상대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는 귀책 사유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철거 청구해야 되고 얘한테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귀책 사유는 얘한테 있으니까. 무단으로 신축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총론상의 논점이에요. 그래서 총론상의 논점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강론상의 논점은 이따 점유권 할 때 금방 또 나올 겁니다. 여기가 문제고, 자 이제 두 번째 할 게 뭐죠? 물권 변동. 그렇죠?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이 뭐예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하셨던 게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물권 변동은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렇죠? 근데 뭐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변경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발생하고 소멸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발생부터. 발생을 다른 말로 하면요. 취득.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을 쉬운 말로 하면 그러면 물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친한 게 소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 뭐예요? 물권 변동. 그렇죠? 법률행위 그러면 어려우니까 법률행위 나오면 매매계약.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 나오면 소유권 취득이다. 자, 물권이 발생을 하려면 취득을 하려면 물건은 부동산 동산이니까 부동산 동산으로 나눠야죠. 그렇죠? 자, 부동산은요. 이렇게 법률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이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법률 행위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법률 규정은요.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무조건 또 한 문제 나와요. 등기를 요하는 물권 변동이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냐 구별하는 거 이것도 또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딱딱 특정지을 수 있어요. 그럼 요 법률행위 있죠. 자, 이렇게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런다?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런다? 물권행위. 그렇죠? 채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행위는 채권행위. 그렇죠? 채권행위는 여러분들 계약법 가서 하시는 거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매매가 뭐 하는 거예요? 네, 매도, 매수하는 거죠. 매도는요.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죠. 매수는요. 대금 지급한다고 약속했잖아. 약속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재산권 이전해 줘야죠.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재산권 이전해 주는 거, 넘겨주는 거. 넘겨주는 거. 양도. 양도. 그렇잖아요. 매도 매수했으니까 뭐예요? 양도 양수한다니까. 그러니까 채권법에서 계약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그러고 물권법에서는 양도인 양수인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잖아요. 물권행위 내가 외우라 그랬다고. 양도, 포기, 담보 설정. 그렇죠? 양도, 포기, 담보 설정은 물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물권행위 했잖아요. 매도 매수했으니까 양도 양수했잖아. 이행의 문제 안 남잖아요. 이행의 문제 남지 않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처분행위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 포기, 담보 설정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법률 규정에 뭐가 있어요? 187조에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줄이면요. 법정. 법률 규정 줄이면 법정.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자 들어가는 건 다 법률 규정이잖아요. 뭐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저당권 나오면 다 뭐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법률 규정인데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등기해야 되는 거. 유일한 예외.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는 거. 뭐요?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1항이죠. 그런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년 지났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걔가 답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부동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있어요? 동산. 동산도 똑같아요. 자, 법률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 행위는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그런데 법률 규정은요. 인도 안 해도 되죠. 인도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인도가 뭐다? 파키스탄 옆에 있는 나라 아니고요. 인도는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다. 점유를 이전해 주는 이 인도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요. 현실 인도가 있고 현실 인도는요. 법률행위 먼저 하고 합의 먼저 있고 나중에 인도하면 그게 현실 인도. 그렇죠? 그러면 요 현실 인도 반대가 뭐예요? 간이 인도. 간이 인도는요. 먼저 인도에 줬죠. 현재 점유하고 있죠. 나중에 법률행위 했죠. 합의하면 그게 간이 인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 점유 개정. 점유 개정. 얘가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자, 점유 개정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로 기억하시라고. 예로. 점유 개정은 매매하고 뭐 했다? 임대차 했다. 응? 매매했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목적물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얘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을 못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다시 계약한다고.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요. 수수료 2번 받아. 아니 매매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임대차 계약했잖아. 그렇죠? 수수료 2번 받는데 이럴 땐 또 깎아줘요. 이럴 때는 또 할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원래 매도해 줘야 되죠. 인도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함으로써 얘는 인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임도취약 계약을 함으로써 얘는요. 인도받은 것으로 퉁쳤다. 보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왔다 갔다 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얘가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점유계정. 그렇죠?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자, 그래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물권법 총론 4문제인데 4문제 여기서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 여기 하나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 여기요. 186조냐 187조냐 등기를 요하는 거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요 등기 나오잖아요.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등기와 관련된 게. 요 등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공시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 5개 논점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지문도 그 안에서 거의 나와요. 새로운 지문 안 나와. 왜? 새로운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와요. 그 안에서. 이건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뭐 변리사 다 똑같아. 등기 관련해서 문제 나오면 딱 5개 논점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가등기 있고요. 세 번째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 그래요. 등기의 유효 요건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 문제인데 종합이라 그래서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문이 나올 게 몇 개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중복 등기 나오면 지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가 됐느냐, 아니면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중복 등기 됐느냐,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외우면 되지, 그렇죠? 아니 중복 등기 나오면 동일인 명의로 갑,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갑을, 아니 2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 됐을 때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는 무효, 그렇죠? 근데 등기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따져야 돼요? 실체를 따져야 돼. 실체를 따질 때 뭐가 기준이냐? 선등기가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등기가 실체관계 일치하면 이 등기는요. 유효. 그럼 후등기는 무효.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문제 나올게. 그다음에 무효등기 유용이 있어요. 이것도 지문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표제부 유용이고 또 하나는 사항란의 유용이고. 그럼 표제부 유용은요? 키워드가 그거예요. 표제부 유용은요? 절대 무효. 무효. 사항란의 유용은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 유효. 나올 게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 표제부 유용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5번 등기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이건 논점이 다른 게 아니고 얘가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거 성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등기는 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뭐하고도 중복이 돼요? 공시법. 그렇죠? 공시법하고도 내용이 중복되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2문제 나오니까 그럼 딱 4문제 다 됐네? 그렇죠? 4문제 다 됐는데, 그런데 조금 더해서 만약에 한 문제 더 나온다면 그럼 어디서 문제 나올 수 있냐면 물권의 소멸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혼동이라는 게 있어요. 혼동. 그걸 이제 사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논점은 총론에서 논점은 그게 논점이야. 논점을 먼저 가르쳐 드린 이유는 뭐예요? 거기 집중하시라고. 거기. 우리 이제 1월 달에 강의 시작할 때 민법은 논점 몇 개 하면 된다 그랬어요. 80개 하면 돼. 80개. 80개 하시면 돼. 80개 내가 다 뽑아놨어요. 거기다가 별 하나 출제 가능성이 있다. 별 2개. 출제 가능성이 높다. 별 3개. 안 나오면 장 지진다. 이렇게 표시 다 해놨어. 표시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해마다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이게 별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별 2개가 됐어. 왜냐하면 얘는 보통 기출문제를 보면 2, 3년 간격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3년째 굶었어요. 그러면요.
이제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죠? 부동산 이중 매매는요. 문제가 2년 연속 나왔어요. 그럼 2년 연속 나왔으니까 내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죠. 그렇죠? 아, 뭐 그 대단한 거라고 해마다 이중 매매를 문제를 내겠어. 2년 벌써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을 줄여야 된다. 양을 줄여야 돼, 양을. 요게 이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건 이거예요. 부동산은 등기하고 동산은 인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죠. 그게 뭐다? 공시. 그렇죠? 공시. 공시의 원칙. 물권은요. 배타성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부동산은 뭐 하고요? 등기하고요. 동산은요. 네, 점유하고요. 수목 미분리 과실은 뭐 했어요? 명인 방법, 그게 다 공시 방법이에요. 그게 다 공시예요.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 공시된 것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 그게 뭐다? 공신의 원칙이죠. 공시한 것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 공신의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인이 지금 등기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양수인은요. 자, 얘 양도인이 무권리자면 양수인은 아무리 선의무과시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동산은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죠.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더라도 양수인은 어떻게 한다? 선의무과실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부동산은 이 예를 기억하세요. 예를 갑소유 토지예요. 갑은 서울 가고 없죠. 서울 갈 때 갑은 토지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토지 못 들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점유하던 을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으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죠. 원인이 없잖아. 서류 위조한 거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아무리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해. 왜 등기했어요? 병한테 팔아먹으려고. 아, 등기가 돼 있어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얘는 얘한테 등기해 주겠죠. 자, 이 매매 계약한 거는 채권행위니까 유효해요. 그렇죠? 그런데 매매 계약하고 등기해 준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양도. 이게 물권행위죠. 그렇죠? 얘 지금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권리자가 뭐 했어요? 처분행위 했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뭐예요? 무효죠. 그렇죠? 얘는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 보고 샀죠. 그러니까 을 거라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선이고요. 매매 계약할 때 등기 등본 띄워봐요, 안 띄워봐요? 띄워봐요. 그럼 얘 거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있잖아요. 뭐요? 무과실이에요. 선이 무과실이라도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제 어떡하죠? 큰일 났네. 매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띄워봤는데도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면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도 소유권 취득을 못하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럼 매매 계약할 때 네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보증인 2명 세워라. 응? 이렇게 해야 돼요? 응? 아니 왜 공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부동산 거래 어떻게 하라고?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내가 큰일 안 났다 그랬잖아. 큰일 안 났다. 왜 큰일 안 났어요? 네? 뭐? 그래 5명 있다.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이거 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5명 있는데 2사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 3사람은요? 감옥에 계셔요. 감옥에. 그게 또 누가 그러더라고 또. 선생님 그 사람 출소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 얘기는 내가 안 된다 그 얘기 한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럴 일은 없어요. 시험에만 존재한다니까. 시험에만. 그러니까 그럴 일 없고. 그렇죠? 2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은 뭐가 많다.
예외가 많다. 예외가 많아서 사실상 제3자 보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프린트 보시면 5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배웠냐면 의사 표시할 때 가장매매 무효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선임은요. 그럼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는 예외가 우리 시험범위에 많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이거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얘만 얘가 없어요. 얘만 보호하는 게 없어.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공신의 원칙을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오려면 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병은요. 선임 무과실에도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왜? 이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얘는요. 현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명 계셨는데 2분 돌아가시고 3분 남았는데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그럴 일 없다 이거예요. 됐죠? 그게 공신의 원칙. 그게 왜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냐면 제3자 보호 규정 설명하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동사는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동사는 뭐가 인정된다? 선의 취득. 그렇죠? 선의 취득.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데 동사는요. 선의 취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산 선의 취득 나오면 또 이 예를 기억하시라고 예를.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갑에 뭐요? 노트북이요. 노트북이니까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을이 어떻게 했어요? 훔쳐갔어요. 을이 절취했어요. 그러니까 을은 누구예요? 예, 도둑놈이요.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도둑놈 못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로 나온다고요? 도인. 도인. 시험 문제에선 비속어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도인 이렇게 나온다고. 도 닦는 사람이 아니야. 도인. 그렇죠? 을은 도인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얘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어요.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공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터넷에 올려요. 그렇죠?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판대. 줄을 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포역 5번 출구에서 만나. 응? 만나서 얘가 얘한테 팔죠. 매매하고 얘가 얘한테 뭐 해줘요? 인도를 해준다고요. 이럴 때 을이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얘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경품에 당첨이 돼서 싸게 파는 겁니다. 응? 얘는 하루에 한 번씩 경품에 당첨된다 그랬죠. 하루에 하나씩 훔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또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어유 재수도 좋으시네. 나는 안 되던데. 그렇죠? 그래서 선이 뭐예요? 무과실이면은 이 병은 뭐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의 취득이요. 얘가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지금. 응?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갑은요. 병한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반환 청구 못해요. 얘가 일단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품 또는 유실물이면 도품이잖아요. 훔쳐간 거잖아. 유실물이면 이 갑은 2년 이내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특칙이 있어요. 예외 특칙이. 도품 유실물 특칙에 의해서 이 갑은 병한테 2년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2년이 지나버리면요. 얘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이제. 그게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에요. 근데 이 선의 취득은요. 우리 시험에 19회 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죠. 그렇죠? 근데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필요한 내용만 딱 정리하고 그걸로 끝. 이런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논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 집중하셔야 된다고.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물건의 발생 취득 쪽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소멸 가보십시다. 물건 소멸 이것도 뭐예요? 물권 변동이요. 그렇죠? 이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있어야죠. 자, 법률 행위로 물권 소멸해요. 법률 규정 있고요. 요 법률 행위가 뭘까요?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가 뭐예요? 물권 행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뭐 있어요? 자, 물권행위 한번 외워보세요.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중에서 뭐예요? 포기. 그래,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잖아요, 포기. 자,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포기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법률행위니까 부동산 소유권 포기하면 등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요게 포기 이렇게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땐 요거로 나올 거야. 지역권에 가시면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 포기하는 걸 뭐라 그러냐? 위기 그래요. 위기. 이게 용어예요, 용어. 위기, 이게 소유권 포기야. 위기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해야 돼요. 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산 소유권 포기하려면 점유를 포기해야 돼. 여러분들 집 베란다에 가보면 버리려고 쌓아놓은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포기 의사가 있는 거죠. 포기 의사가 있는데 갖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직 안 버렸으면 소유권 아직 소멸 안 한다고요. 내다 버려야 그래야 뭐가 돼? 소유권 소멸한다고요. 그래서요. 자,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소멸하는 거 뭐 있어요? 아까 우리 하나 했는데. 자,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물이 뭐가 됐어요? 멸실됐어요. 지배를 해요, 못 해요? 못 하니까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소멸해요.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건물이 신축했죠. 신축한 사람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건물 소유권 원시 취득하죠. 그렇죠? 그런데 목적물이 뭐가 됐어요? 멸실됐어요. 멸실되면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물권은 소멸해요. 근데 멸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공법 시간에 나오는 거. 포락. 그렇죠? 포락. 이 멸실이 이게 바로 포락이에요, 지금. 자,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소멸시효. 민법 총칙의 소멸시효 법률 규정이죠.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뭐 한다? 소멸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소멸시효 걸리는 건 뭐만 소멸시효 걸려요? 용익물권만. 용익물권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 20년이요. 그럼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용익물권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거기 혼동. 그렇죠? 혼동. 얘가 이제 혼동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나올 차례야. 얘는 내년에 나올 차례예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이 혼동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례로 나와요. 다음 중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문제로 나오면 사례로 나오거나 아니면 박스 있죠. 박스로 해서 소멸되는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찾으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사례로 나와요. 혼동은 여러분들이 혼동되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는요. 단어를 가지고선 얘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이 단어만 갖고는 얘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뜻을 외워와야 된다고요. 딴 데 가서 외워와야 돼요. 그래서 혼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한테 귀속이 됐어요. 벌써 어렵잖아. 서로 양립 이 말도 어려운데다가 근데 또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개의 지위가 동일인한테 귀속이 돼서 둘 중 하나가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풀어서 양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립되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개념을. 양립이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양립. 두 개가 서 있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립이 되는 거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두 개가 서로 뭐 하냐면 지금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할 때는 누가 우선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는데 물권, 채권은 성질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으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물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양립할 수 있으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어요. 소유권자 있고 전세권자 있어요. 두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집주인 세 놨잖아. 그렇죠? 그럼 두 사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선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으면 소유권을 제한한 게 제한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우선해야 돼요? 제한물권이 우선해야죠. 그렇죠? 그럼 전세권자 지금 살고 있어요. 소유권자가 전세권자한테 나가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전세기간 끝나면요. 전세권 소멸해. 그럼 그때 나가라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제한물권 있으면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 우선해요. 그렇죠?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우선해요? 1번 저당권이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이건 지금 양립하는 경우에는 충돌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선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양립이 안 되는데 그런데 동일인한테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두 개가 지금 동일인한테 귀속이 된다고. 여기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는 양립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요 플러스가 없어. 양립이 안 돼. 그런데 동일인한테 귀속된단 말이에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한테 귀속이 됐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지죠. 그걸 우리가 혼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면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돼야 돼요? 소멸해야 돼. 소멸. 그래도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주 쉽게. 저 하늘에 말이에요. 태양하고 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해가 뜨면요. 달은 지는 거죠. 해가 뜨면 왜 달이 지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달이 지잖아. 왜 달이 지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달이 어떻게 돼서? 혼동돼서 소멸한 거죠. 아, 이해돼요? 해하고 달은 동시에 양립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달이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혼동은 뭐다? 달의 몰락이다. 달의 몰락. 이게 뭐예요? 혼동. 이것도 안 돼. 왜 도대체 달이 몰락한 거죠? 해가 떴으니까 달은요 양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몰락한다. 몰락하는 게 뭐예요? 소멸한다. 그렇죠? 이 달의 몰락이 누구 노래 제목이에요. 가수 김현철이 노래 제목이야. 이 달이 누군지 아세요? 달이 내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야. 이 달이 내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인데 걔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몰락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난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째지는 거지. 나한테 다시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기분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 그 노래는. 그게 분위기를 살려야 돼. 몰랐죠? 그렇죠? 아, 이게 다 노래마다 그런 사연이 다 있어. 무슨 달의 몰락이 달이 뭐야? 내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야. 걔가 지금 점점 어떻게 있어요? 내 여자친구한테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뜨는 거야 지금. 내가 다시 뜨는 거라고. 그게 뭐다? 혼동. 됐어요? 혼동. 근데 얘가 조문이 몇 조요? 191조요. 191조니까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191조 조문이잖아요. 법률 규정이니까 뭐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191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자, 1항 조문 보십시다. 거기 밑에 조문 넣어놨죠? 그렇죠? 자, 조문 보시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지난번 프린트 6번이요. 그렇죠? 6페이지. 자, 191조 1항은요. 소유권하고 뭐가? 제한물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된 거죠. 그렇죠? 자, 해볼게요. 1항은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요. 제한물권이 동일인한테 귀속이 된 거죠. 그럴 때 뭐가 소멸한대요? 다른 물권,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얘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제한물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또 하나는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자, 2항 보십시다. 2항.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 그랬죠? 그러니까 제한 물권이죠. 제한 물권 하고요. 그다음에요. 그 제한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뭐 한대요? 준용한대.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 물권과 다른 제한 물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된 경우에 준용하니까 뭐가 소멸하겠어요? 뒤에 게 소멸해야죠. 다른 제한 물권 얘가 소멸해야죠. 그런데요. 또 뭐예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소멸하지 않는 것도 준용해야죠. 그렇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조문이 어려워. 조문이 어려우니까 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사례 딱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사례 2개. 그래서 그 밑에 조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그렇죠? 미리 사전에 제가 치밀하게 계산해서 여백을 다 비워놓은 거야. 거기다가 이제 그림 딱 2개 그려놓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것만. 얘는 문제가 나오면 사례로 나온다. 이걸 왜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그래 사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조문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문제가 잘.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사례로 나오니까 사례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사례 1번. 자 여기 갑이요. 소유자예요. 을은 전세권자예요. 두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양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양립할 수 없는데 동일인한테 귀속됐다. 그러면 소유자가 전세권 취득할 일은 없어요. 소유자는 전세금 빼주면 그만인데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잖아. 그렇죠? 집 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항이라고요.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한테 귀속됐으니까 뭐가 소멸해야 돼요? 전세권 이게 필요 없잖아요. 전세권이 소멸해야 되는데 이 전세권이 뭐가 되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땐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전세권은 뭐 할 수 있느냐?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병이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소멸해봐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같이 소멸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저당권자 이익이 뭐예요? 반하잖아. 얘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저당권 소멸 당하니까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은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소멸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테 귀속되면 제한물권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얘가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거 합니다. 두 번째 거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한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한테 귀속됐다. 그게 어떤 경우냐? 전세권과 저당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된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가 저당권 취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자한테 돈 빌린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요. 빚 갚으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전세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취득하냐면 전세권자가 돈을 못 갚았어. 그럼 뭐로 빚을 갚아요? 전세권으로. 전세권으로 빚을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전세권 취득할 수는 있다고. 요게 2항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소멸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전세권 취득했으니까 뭐가 소멸해야 돼? 저당권이 소멸해야 돼? 전세권이 소멸해야 돼요? 저당권이 소멸해야죠. 왜 저당권이 소멸해야 돼요? 전세권으로 빚 갚았잖아. 빚 갚았으니까 피담보 채무가 변제됐잖아. 돈 갚았으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저당권이 없어져야죠. 그렇죠? 이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이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 없어요. 시험범위 없으니까 그럴 일 없어. 안 나와 시험에. 왜 안 나오냐면 요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담보 채권. 요 채권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질권은 동산 질권, 채권 질권.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물권법은 질권을 제외한 전부 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일 있다 없다. 그럴 일 없다. 아주 간단해. 됐어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한테 전세권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로만 바뀔 수 있냐면 얘가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한테 귀속됐다. 뭐가 소멸해야 돼요? 당연히 지상권 소멸해야죠. 근데 이 지상권이 저당권 설정돼 있죠.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랬죠. 그걸 말을 바꾸는 거야.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자를 상속했대. 지상권자가 소유권자를 상속했대. 무슨 뜻이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거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이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돼 있죠.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뭐로만 바뀌는 거예요? 지상권으로만 바뀌는 거. 그것밖에 없어. 나올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지상권으로 나오거나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야.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지상권자가 뭐 했다? 상속했다. 그렇죠? 그런 거 찾아내는 건 이제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연습하시면 되는 거라고. 자,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갑은 소유자요. 을은 1번 저당권자요. 병은 2번 저당권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립할 수 있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양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소유자가 저당권 취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자는 빚 갚으면 그만이지. 우리나라가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소유자는 저당권자한테 빚 갚으면 그만인데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해요? 소유권자가 빚 안 갚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죠. 이게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할 거 아니에요. 순위 승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얘가 돈 다 받아가죠. 얘는 소유권 취득했는데 하나도 못 받아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1번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야지. 그래야 얘가 먼저 배당을 받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뒤에 있는 애가 소유권 취득했어. 순위 승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저당권 소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해야죠. 그렇죠? 순위 승진할 사람 없잖아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2번 저당권 뭐 한다? 소멸하죠. 그렇죠? 이게 문제 나올 때는 이게 서로 양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로 바뀌면 뭐로 바뀌냐면 이게 지상권이고 이게 저당권이에요. 자, 지상권 용익물권이죠. 저당권 담보물권이죠. 성질 다르죠. 그럼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립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 용익물권, 저당권, 담보물권 다른 거잖아. 다른 거니까 양립할 수 있잖아. 양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렇죠? 그럼 원칙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소멸해야죠. 얘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순위 승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하면 돼, 안 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그 얘기는 지상권 안고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뒤에 순위를 승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멸하는 거죠. 똑같은 거 얘기해 볼게요. 자, 을이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저당권 있어요.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원래는 이거 소멸해야죠. 소멸하면 또 어떻게 돼요? 저당권 순위 승진하죠. 순위 승진하니까 그럼요. 소멸하면 돼, 안 돼? 소멸하면 안 돼요. 그렇죠? 소멸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립하는 권리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권리 취득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권리 취득하면 뒤에 있는 애가 순위 승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어. 그럼요. 순위 승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점 가지고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 처음에 이제 용어 문제죠. 용어 혼동 뭐라 그랬어요? 혼동. 달의 몰락이라니까. 왜 달이 몰락했어요?
해가 뜨면 달은 져야죠. 왜?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혼동이 돼야 안 돼요? 양립할 수 있으면 혼동이 돼야 안 돼요? 혼동 안 되겠네. 그렇죠? 양립할 수 있는 거 이제 사망 한번 보실래요? 사망. 자, 191조 사망 점유권은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점유권하고 본권은요. 전혀 별개거든. 점유권은요. 조금 이따 나와요. 물건을 사실상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본권은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립할 수 있으니까 동일인한테 귀속되더라도 혼동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분필을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근데 내가 이 분필의 소유권자야. 그럼 나는요. 점유권과 소유권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해야 해. 안 한다니까. 왜? 두 개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양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양립이 안 되는데 동일인한테 귀속되면 그게 뭐가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소멸하는 게 그게 혼동이다. 됐어요? 그래서 요 사례 요 두 개 있죠? 요거 갖고 기억해서 요거 갖고 문제 푸시면 된다고. 응? 그래서 요거 이제 딱 원리를 이해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 풀어가지고서 이제 뭐예요? 문제 나오면 대비하시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순서가 제일 먼저는 일단요.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개념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문이야. 개념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조문이에요. 조문 안에 다 있어요, 개념이. 요건, 효과가 다 조문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개념을 잡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조금 추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판례. 그렇죠?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조문 판례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 알아요, 이제 이걸. 그런데 아는데 왜 시험 가서 점수를 못 맞는 거예요? 문제를 안 풀어서 문제를. 그 문제를 낼 때 얘네들이 어떻게 내니까? 자꾸 바꿔서 내니까.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데 그걸 못 찾아내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찾아내기 위해선 자꾸 어떻게 돼요?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좋다 그랬어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걸 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라고. 이해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총론 보셨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물권법 강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